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미국 증시 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산업 0.74%, 나스닥 거의 지금 2%대 상당히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4일 올라오고 하루 쉬고 5일 올라오고 이런 시기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으로다가 0.25% 한번 올렸고,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파월 의장이 더 빠르게 올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이슈가 그 전에 싹 지금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고점이 15,900, 한 16,000 정도 갔는데 지금 14,10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잡아 나가는 수준이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러시아발 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앞으로 이제 기업 이익이 잘 날 수 있을지, 요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양적 긴축, 돈 풀었던 거 다 빨아들이는 거,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등등 해가지고 대출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한 5월 정도로 지금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를 이제 겨냥해서 지금 영업이익,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잘 나와줘야 답이 나올 것이다. 금리 인상 우려에도 경기 기대, 나스닥 1.95%, S&P 500 지수는 1.13, 다우는 0.74. 물가 상승에 따른 침체 우려 덜었다. 유가는 0.3% 하락. 그래도 지금 높죠. 111.76달러인데 지금 사우디 예멘 공격에 대한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 중동은 좌우지간 지금 뭐 기름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제 있는 국가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발 천연가스하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목받는 것은 친원전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연준이 최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 물가 상승이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은 픽스텝을 하고 경기 정상화의 그 궤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러시아 이제 뭐 거의 다 강등됐죠. 강등되고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반영이 됐으며 앞으로 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뭐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컸는데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스위스 계좌 동결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러시아 경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도 이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푸틴 정권이 끝나고 다른 내각이 들어서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키이우 공격에 대한 부분도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지금 알파벳 2.77%, 메타 2.4%, 아마존 2.1% 모두 2% 넘게 뛰었다. 국제 유가는 유럽연합이 당장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걸 갖다 쓴다.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상업거래소의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6센트 떨어진 지금 111.76달러로 이제 마쳤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단계적 금수 논의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굉장히 높은데 노드스트림 1, 2가 또 있죠. 이거에 대한 수익 금지에 대한 조치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전범 국가들이 지금 이제 핵 무장에 대한 부분들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슈로다가 글로벌적으로 이 유가라든지 또 이제 군수 물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확진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후 9시까지 지금 거의 50만, 역대 두 번째 규모 62만 찍고 지금 좀 내려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굉장히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동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하면 33,853명이 많다. 2주 전보다는 14만 명이 더 많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데가 경기가 13만 6천 명 정도, 서울이 10만 1,000명 정도, 경남이 지금 3위로 올랐어요. 인천을 제끼고. 그래서 야, 부울경 지역도 장난이 아니구나. 인천은 2만 3천. 그래서 지금 경남보다 지금 밀렸죠. 경북도 2만 800명, 대구도 2만, 충남도 2만, 부산도, 전북도, 충북도 지금 깡끌이, 제주도 지금 5천 명. 그래서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 지금 이거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래서 어제 안철수, 저 과학적 K 방역으로 간다. 그래서 항체 검사, 전 국민 다 실시해서 과학적으로 끌어가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체 검사 키트, 위코, 뭐 이제 바이오베드 이런 부분들 상한가 친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진단에 대한 부분들 크다,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한 부분들 어제 그냥 시원하게 쫙 올렸는데, 오늘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 나간다. 1,000만 명 감염돼도 집단 면역 어렵다. 국내에서 새 변이 나올 수도.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을 넘었죠. 넘었고,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감염병 국면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변이의 변이를 거듭한 바이러스 탓도 있지만은 방역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망자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사망자 급증, 화장 대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택 치료자 감기와 품귀 현상, 그래서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주변 이웃이 지금 약 타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원치 않은 길로 접어든 1,000만 확진 K방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그래서 2020년 1월 21일 이때 지금 마치 영화와도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3년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이때 델타 끝나고 오미크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게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3개월째 됐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은커녕 지금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은 검사 안 하고 그냥 위드 코로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어마어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석 교수 같은 경우는 자연 면역은 어렵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정점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끝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이슈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0만 명이 확진됐어도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이 면역 주사를 맞아도 진짜 면역 있는 사람은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감염돼도 나머지 3천만 명 중 상당수는 잠재적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텐데 검사를 안 해서 모른다. 그리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의외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더 세기 때문에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치료제 도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팍스로비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몰루피라밀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팍스로비드 지금 돈 로열티 지불하고서라도 국내에서 생산 들어가겠다.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은미 교수 같은 경우도 1,000만 명이면 우리 국민의 약 20%인데 45% 정도는 돼야 자연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이네요. 지금 이 코로나가 걸려도 면역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동시에 유행하면 감염이 더 빠르고 넓게 퍼진다.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놨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면 확산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선 결국 항체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늘어나야 된다. 확진자가 인구의 20%라는 건 실제 3, 40% 인구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감염 유행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다만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유행이 악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방역을 완화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정치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새 변이 나올 수도, 그래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나왔듯이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청정국은 완전 옛날 말이죠. 지금은 전 세계 1위 확진국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재감염에 대한 부분들 한번 걸린 사람도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라고 해서 안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또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들 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줌으로써 이거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흡입형 개발에 대한 부분들 아주 중요하고 해열제 감기약 물량 부족으로 큰 대란을 빚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